문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정책이 보이실 겁니다. 이니 특별전 시간입니다. 오늘을 끝으로 29명의 희생을 치른 제천 화재 참사 연결식이 모두 치러졌습니다. 참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보낸 유족들의 슬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 분 한 분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면서 국민 모두가 슬퍼했는데요. 관련 내용은 두 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과 박명희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최진봉 교수님 또 박명희 변호사의 명쾌한 코멘트로 이니 특별전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아이템 만나보시죠. 가장 슬픈 연말, 제천 화재 참사 희생자 눈물의 연결식. 문 대통령 좋아해도 유가족 욕이라도 들어주는 게 대통령 할 일.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삼가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총 29분의 연결식이 끝났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화재 참사였었는데요. 사고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제천으로 달려가서 유가족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워낙 사안이 큰 사안인지라 유족들이 대통령 앞에서 하소연을 막 했고 조금 큰 목소리도 오갔는데요. 네. 이때 대통령이 이 유족들의 욕이라도 들어줘야 한다면서 따뜻하게 손을 끝까지 잡아줬죠. 그게 사실은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네. 경청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또 위로하는 것은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거거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 것은 유가족들이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들어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유가족들은 많은 아픔이 치유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묵묵히 돌아오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지금 보좌관들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할 방법이 그 방법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기서 대통령이 뭘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도리어 손을 잡아주고 저분들이 얘기할 때 묵묵히 들어주면서 그분들과 공감해주면 저분들은 대통령 앞에 저렇게 얘기하고는 충분히 마음의 한 또 아픔들, 슬픔들이 치유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저런 모습은 국민과 소통하려는 모습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겠고, 저는 정부가 저런 모습으로 일하면 충분히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국민들의 목소리 하나하나, 국민들의 어떤 안타까운 하소연 하나하나 다 들어서 귀담아 들어서 그걸 정책에 반영하려는 시도를 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정말 문재인 정부의 어떤 진심 이런 부분을 알아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의 말씀. 특히 저런 현장에서는 말씀보다는 끝까지 손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경청이 가장 큰 소통이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근데 사연이 너무나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3대 할머니, 어머니 또 손녀딸까지 네. 또 자기 와이프를 나온 줄 알고 다른 사람을 구해줬더니 정작 자기 부인은 고인이 됐던 사안도 있었고 또 심지어 떡이 유품으로 돌아오기도 하고요. 그 아침에 봉사했던 분이 또 이런 참사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참 있어서는 안 되는 많은 가슴 아픈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국민들도 이런 점에서 더욱더 안타까워하고 있죠. 네, 이 희생자들과 또 유가족들의 사연이 정말 가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을 했고 또 이 가족들의 행복을 먼저 챙겼었던 우리 이웃들의 어머니였고 아버지였고 또 아들, 딸이었습니다. 이 낮에는 학교 급식소에서 일을 하고 또 밤에는 남편과 함께 이 대리운전 일을 하면서 이 3남매를 훌륭하게 키웠던 한 어머니는요, 다음 달에 이 가족들과 함께 하는 첫 해외 여행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 해외 여행은요, 이 첫째 딸이 대학을 다니면서도 기특하게 이 학원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틈틈이 돈을 모아서 이 비행기 티켓을 끊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족 모두가 이 여행을 기다렸고 또 많이 고대했었는데 그 여행에 어머니는 함께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희생자 중에 가장 나이가 어렸던 고3 학생은요, 그토록 기다렸던 대학교 합격 통지서를 받아든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연말을 맞아서 이 외할머니 댁을 찾았고, 외할머니 어머니와 함께 목욕을 갔다가 이 3대 모녀가 모두 이 화를 당하게 된 것인데요. 네. 이 정말 영화 같은 있을 수가 없는 이 현실에 이 유족들이 아직까지도 이 망연자실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유가족 대표인
류건덕 씨는요, 이번 화마로 아내를 잃었습니다. 이 아내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 백설기 두 덩어리가 나온 것을 보고 이 남편이 이 펑펑 눈물을 쏟았다고 하는데요. 당일날 아침에 이 봉사 활동을 갔다가 이 남편이 좋아하는 떡을 보고 따로 이 챙긴 것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이 전하지 못했던 이 백설기 떡이 아내의 유품이 되어서 유가족들의 이 슬픔이 되어서 돌아왔는데요. 이런 사연들 얼마나 많을까요? 이 유가족들의 아픔을, 이 슬픔을 차마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이 어떠한 이 위로의 말을 전해야 할지 이 전하는 것조차 죄스러울 지경인데요. 이 화마가 이 유가족들에게서 사랑하는 가족을 앗아간 것은 순간이었지만 이 유가족들이 앞으로 이 슬픔을 감내하고 또 떠나간 가족을 그리워해야 되는 시간은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 시간 동안요,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 유가족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앞으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실천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네, 주말이었고 또 크리스마스 연휴였지만 제천도시 전체가 조문을 함께 했습니다. 정말 평소에 같이 알고 지내던 울고 웃었던 그런 그 유가족들을 또 고인들을 기리면서 가게 문을 많이 닫았고 함께 또 애도했습니다. 제천도시 전체가. 어땠습니까? 그렇죠. 뭐 보통 제천 인구가 한 13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조문한 행렬만 해도 4천 명 정도가 오늘 아침 11시 기준으로 조문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동네에서 거의 뭐 아시는 분들이 한 달이 그러면 또 아는 분 이렇게 연결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천 시민들 전체가 사실은 큰 슬픔에 빠져 있죠. 본인의 가족이고 친척이고 동료고 이러니까. 그래서 가게들마다 대체적으로 문을 닫고 성탄절 분위기가 거의 뭐 예전에 보이던 성탄절 분위기가 아니라 그냥 예도의 물결이 성탄절을 뒤덮은 그런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성탄절에 가장 이제 기쁨을 누려야 될 곳이 교회들인데 기독교계도 함께 조문 행렬에 참여하기도 하고 또 애도의 물결을 함께 누렸던 그런 시간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사망자 중에 목사가 2분 계세요. 네. 그 중에 한 분은 정말 돈이 없어서 밤에 일을 하면서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까지 교회를 꾸려나가던 목사님인데 2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아마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구해주시려고 많이 노력을 한 부분들을 또 우리가 알려지고 있는 것처럼 네. 그런 부분들을 보면 제천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주 큰 슬픔에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 위로하고 또 이런 정말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살신성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을 함께 이렇게 칭송하기도 하고 또 함께 예배드리면서 그분들에서 기도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제천시 전체가 치료의 과정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 사건이 제천시에게는 아픔이기도 하지만 또 한 면으로 본다고 하면 시민 전체가 하나 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승화될 수 있는 기회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정말 한 해를 즐겁게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해야 할 시점에 벌어진 참사였습니다. 다시는 이런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 원인을 정확하게 저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서 현장에서 직접 전문가를 만나보겠습니다. LTE 현장으로 모시겠습니다.